안녕하세요. 택배 뜯는 남자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새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윈도우 노트북 제품을 고를지 기준을 삼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태블릿 PC도 옛날이랑 달리 생태계가 다 갖춰진 마당에 왜 굳이 윈도우 노트북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측면인데요. 여전히 윈도우는 전 세계 PC 중 약 76%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여전히 윈도우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프로그램 호환성과 가짓수가 맥OS나 리눅스 대비 압도적이며, 소프트웨어를 수급할 때도 정식 스토어나 리테일뿐만이 아닌 중고 시장에서도 수급 가능한 면이 많고, 이를 통해 만약 개인이 작업하는 환경에 호환성 이슈가 존재한다면 구형 어도비 및 NTSC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기에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범용성이 뛰어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애플 독스를 사용해본 사람만 아는 불편함이 이모저모가 아닌데요. 물론 애플 OA 생태계 앱들이 기능이 나쁘지 않아 내가 단독으로 혼자 발표 파일을 제작하기 위해 키노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워포인트나 구글 독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위함이나 호환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본다면 키노트에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익스포트했을 때 레이아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들 공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접근성이나 보급률에 따른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론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최신 아이패드 프로 M2 11인치 깡통 옵션과 폴리오 혹은 매직 키보드의 조합이 무려 130에서 160만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노트북과 단순 비교를 위해 애플 펜슬 아직 안 집어넣었고요. 물론 정품을 안 쓰고 호환 제품이나 중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새 제품 본체의 최저가 리테일 가격이 108만원 이상이죠. 본체만 생각해도 어지간한 예산이 쉽게 초과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 M1 모델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고른 이유는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패드의 범주는 프로라고 생각하기에 선정했고요. 그리고 에어 모델을 대상으로 바꿔도 단화 최저가 기준이 76만원 이상입니다. 아이패드는 충전 및 연결용 단자가 하단에 있는 USB 타입C 하나이기 때문에 허브 사용이 강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입 A랑 C를 넉넉히 주며 HDMI와 같은 디스플레이 출력 단자를 갖춘 노트북보다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주변 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패드류를 단일 주력기기로 사용하기에는 블루투스 마우스나 허브 사용이 강제되는 등의 확장성이 물리적인 공간 및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트북을 고르는데 기준을 세워보자면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성능, 디스플레이, 무게 등의 스펙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증가하며 할인 매물들이 나올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세팅을 조합해보자면, CPU는 인텔 11에서 12세대의 i5, 라이젠 5 세잔 바르셀로 5000에서 6000번대, 외장 그래픽이 있다면 RTX 3050에서 3050 Ti, 디스플레이는 NTSC 76%, 300니트가 최소한으로 만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품들 중 더욱 저렴한 모델들이 종종 NTSC 45%와 250니트 조합이 있는데, 정말 색감, 시야각, 밝기 모든 것들이 사용하지 못할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가구 없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따로 모니터를 쓸 건데, 알아서 찾으십시오. 멀리 못 나갑니다. 참고로 위 제품의 사양들은 1에서 2년 전에 나온 제품이지만, 최근 라이젠의 준동 덕분에 X86 진영의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어서 지금도 현역으론 차고 넘치는 수준의 성능이기 때문에 조금 구형이라고 해도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일반적으로 사무 환경 및 대학교 강의 및 과제는 차고 넘치며 외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동영상과 사진 편집도 충분히 가능한 사양입니다. 인텔은 최근 제품들부터 모바일 CPU 코드명이 굉장히 이상해져서 모바일 고성능은 CPU 코드 뒤에 H가 붙으며, U는 더욱 극단적인 저전력 버전이기 때문에 구매하신다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뭔 코드가 이리 복잡해. 하지만 여기에 더해 이제 AMD도 기존에 복잡했던 코드네임 방식을 변경한다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 끝에 붙는 알파벳은 여전히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하여 HX는 55W 이상의 고성능 버전, HS는 35W, U는 포터블 모델, C는 구글의 크롬북용, E는 페니스 초저전력 모델로 구분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세 번째 자리의 아키텍처이고, 앞으로 나올 진짜 신형 CPU는 세 번째 자리가 4로 나올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 복잡해. 돌아버리겠다. 또한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면 AS를 생각하며 삼성 LG를 생각하시는데, 최근엔 삼성도 충분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 하나둘씩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사무용 제품만 경쟁력 있게 할인이 나오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필요로 하시는 분께는 비추천하고, 당연히 브랜드도 스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LG를 택하신다면 그만큼 가격이 더 붙게 되겠죠. 물론 최근에 나온 노트북이 굉장히 잘 나오기는 했지만은 외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작업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나가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8코어
CPU 및 외장 그래픽과 색 영역이 좋은 디스플레이가 필수였고 저렴한 가격에 아수스 비보북 14X OLED를 구입해서 휴대 및 서브 작업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아이패드 대신 윈도우 노트북을 추천한다면서 왜 맥은 추천하지 않는데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실리콘 맥북 굉장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전성비 최고이며 덕분에 사용시간 길고 디자인 아름답고 디스플레이 최상급이고 엄청 좋습니다. 저도 M1 에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지갑에 여유가 된다면 프로나 맥스 모델 하나 구입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렇지만 2023년 초 기준으로 실리콘 맥북의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게 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중, 고등, 대학생 및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솔직히 맥북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로지 사진, 영상, 그림, 개발, 음악 관련 종사자분들입니다. 심지어 준 전문가도 이 가격을 감당하기란 쉽진 않죠. 그리고 국내 한정으로 맥 관련 호환성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맥OS가 절대 나쁜 운영체제는 아니지만 국내는 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기형적이라 민원, 법원 등은 강제로 서드파티 실행 파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맥OS나 하드웨어를 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컴의 나라인데 맥에서 한컴을 구동하려면 구형 2014 라이선스나 새로 나온 구독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2014 이후에도 2018 버전, 22년도 버전이 있는데 이 중 맥에서 구동되는 ATSC 라이선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러다 보니 호환성 이슈를 겪어야 하거나 비싼 비용을 주고 구독형을 사용해야겠죠. 웹용 한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정식 라이선스를 대체하는 방법은 아니니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기형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M1을 시작으로 새롭게 편성된 애플 실리콘 기반 맥북에서도 생산성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자잘한 플러그인들을 가져올 때나 하드웨어 연결 시 간간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예전보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맥을 사용하던 유저로서 자잘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리콘 맥북은 과감히 일반 유저분들에게 단호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실리콘 맥북의 여러가지 단점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신학기용 노트북은 고성능 작업과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외장 그래픽은 필요 없고 CPU는 인텔 기준 대부분 P면 성능과 배터리, 사용시간 밸런스가 모두 무난한 편이고 여기서 조금 더 성능이 필요하시면 H CPU로 가시면 됩니다. 무게는 가벼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점, 에이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에이지를 택하신다면 가격이 올라가고 램은 온보드만 아니면 저장 공간을 담당하는 SSD와 더불어서 나중에 직접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 우선순위를 낮추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스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맥스세요? 농담이고 윈도우가 필요하시다면 구입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윈도우를 처음부터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윈도우의 특성상 여러 프로그램들의 찌꺼기가 충돌하면서 주기적인 포맷을 해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윈도우가 설치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 윈도우와 기본적인 블로트웨어들이 통합된 일종의 스냅샷 파티션을 제공해줘 윈도우 설치만이 아니라 복구 자체가 용이해지는데 만약 윈도우가 필요해서 구매하려는 제품 페이지에서 윈도우 추가 옵션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판매자가 임의로 제품을 개봉한 뒤 윈도우를 설치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제조사 스냅샷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맨 처음 판매자가 윈도우를 설치해준다는 점만 빼면 직접 키를 구입해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윈도우 스냅샷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추가 옵션을 고르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모델명 옆에 윈도우가 떡하니 써져 있는 페이지에서 구매하셔야 함을 주의해주세요. 물론 추가 옵션이라고 전부 이런 건 아니지만 불안하시다면 구매 전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확답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 나에게 필요한 노트북을 어떻게 고르나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제작한 영상이라 좀 난잡하고 두서없는 점 죄송하고 본래 노트북이라는 제품이 데스크탑과 달리 모든 부품이 올인원인 제품이기 때문에 고르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점 명심하시고 모든 분이 현명하고 좋은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